네,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하다시피 우리가 어떤 유체의 시스템을 다룰 때 질량 보존, 그 다음에 그 모멘텀 이케이션, 그리고 에너지 이케이션 뭐 이 세 가지를 동일한 방법론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이제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걸 거시적으로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고 그 전체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4장은 요걸 이제 아주 작은 컨트롤 볼륨을 극한으로 작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모든 공간이 이 한 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미분형 방정식, 그래서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3장과 4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뉴턴의 제2법칙, 이 F는 ma, 이게 어떤 유체 요소에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이 결국엔 어떤 시스템의 전체적인 운동량을 이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관점을 컨트롤 볼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dt분의 d 시간 변화인데 뭐겠습니까? 총 운동량을 다 더한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총 운동량을 다 더한 양이 이렇게 되겠죠. rho dv라는 게 dm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게 맞겠죠. DM이 되고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를 표면을 통해서 이 속도 벡터 즉 운동량이라는 게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질량이 어떤 속도를 갖고 유출입되느냐와 이 두 개의 합과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죠. 또 뭐 질량 보존에 대해서 이식을 써본다고 하면 D,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전체의 질량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놈 0입니다. 그런데 이에 컨트롤 볼륨과 서피스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총 질량을 다 더한 양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이 되는 질량유량 을 합한 양, 그거의 썸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3만큼 들어오고 1만큼 나갔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그게 질량유량이죠. 그죠? 그러면 내부에 단위 시간당 쌓이는 양은 2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두 식을 가만히 보면 그저 V만 넣어놓은 식, 모멘텀 이케이션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 지나지 않죠.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럼 저 DM이라는 요소는 밀도 곱하기 그 해당 지점의 최적이 될 것이고 DM 다트 이건 어떻게 구했습니까? 로 V 노멀 벡터 면의 노멀한 벡터 그리고 면적 그죠? 면적적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쓰는 거니까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힘 요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걸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힘이라는 것은 결국엔 힘 중에 바디 포스, 즉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힘 중에서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었죠. 또 이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은 노멀하게 작용하는 힘 그리고 탄젠
프레셜하게, 즉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디 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력이죠. 그죠? 그러면 미소 요소에 결과적으로 뭐 자, 바디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놈은 결국 전체 컨트롤 볼륨에다가 미소한 요소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양일 겁니다. 근데 이 미소한 제어 최적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중력으로 인한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 G, 요걸 요렇게도 써볼 수 있죠. G 벡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dm, mg죠. mg, 그죠? F는 dmg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미소 질량이라는 것은 앞에서 뵀듯이 로 dv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력 가속도가 만약 바뀌는 게 아니고 상수라고 치면 이게 g가 밖으로 나오고 컨트롤 볼륨의 로 dv가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결국 컨트롤 볼륨 전체의 질량이 되는 것이죠. 컨트롤 볼륨 내에 들어있는 총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논리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피스 폴스는 결국 면에 작용하는 어떤 하중을, 즉 스트레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스트레스 텐서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죠? 뉴턴 퍼 스퀘어 미터로 표현되는 양입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에는 노멀 스트레스랑 탄젠셜 스트레스 또는 유체에서는 쉬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노멀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프레셔라고 우리가 특별하게 부르게 됩니다. 어떤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도 하고, 이건 의미상으로는 노멀 스트레스, 즉 단위 면적당 수직력이 되는 것이죠. 쉬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평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텐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면을 기준으로, I번째 면을 기준으로 j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걸 이제 좀 벡터의 묶음으로 우리 어떤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는 이와 같은 스트레스들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면의 방향이 면 요소죠. 이게, 그죠? dA 벡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놈하고 이 스트레스 텐서를 내적한 양이 결국엔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텐서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 텐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바디 폴스, 대표적으로 그래비티 폴스, 그리고 서피스 폴스, 요만큼이 되겠죠. 그죠? 프레셔 폴스랑 비스코스 폴스, 이게 프릭션 폴스, 프릭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힘, 이렇게 힘을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저 컨트롤 볼륨의 서피스에 대해서 또는 바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압력, 수직한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압력 같은 경우에 면을, 우리 압력의 정의 자체가 면을 향하는 힘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힘이 우리 압력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노멀 벡터. 면은
면에 수직하게 밖을 향하는 방향이 노멀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밖을 향하는 놈이고, 대신 반면에 프레셔라는 것은 안쪽을 향하는 벡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프레셔라는 놈은 스칼라죠. 그죠? 결과적으로 저 프레셔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면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이와 같이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어떤 적분으로 프레셔 폴스를 다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유니폼 플로, 즉 상수인 놈을 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항상 0이 나오니까 우리는 게이지 프레셔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운동량 방정식을 써보면 이 박스에 있는 식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은 유체 시스템의 모멘텀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시스템을 이제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 두 개로 나눠 생각해 보면, 볼륨 내의 총 운동량의 단위 시간당 변화량과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모멘텀의 총 모멘텀의 변화량의 합은 결국 힘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이걸 리니어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뭐 상대 속도가 없는 픽스드 컨트롤 볼륨이라고 즉 움직이지 않는 어떤 볼륨에 대해서는 이 식을 조금 더 그냥 같은 양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 놈은 노멀 벡터니까 스칼라로 치면 V 노멀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 힘의 최종적인 방향은 이 모멘텀의 플럭스의 어떤 총 합의 변화량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스테디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테디 플로우가 되면 어떤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컨트롤 볼륨에 주어지는 힘은 뭐와 균형을 이룬다? m.v 벡터 out 마이너스 m.v 벡터 in, 요거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부호는 면과 속도 벡터의 면이 밖을 향하는 놈이 항상 파지티브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의 간략한 버전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고,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압력 적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일정하게 빨간 테두리처럼 딱 그 X축, Y축 이런 거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압력 적분을 이 윗면과 아랫면처럼 이렇게 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공통으로 다 빼가지고 굳이 따로 적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죠? 면이 저래 기울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저 면의 곡선의 방정식 이런 거를 알아야만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게이지 프레셔만 이용하면 거기에서의 힘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적분하기가 너무 쉬운 요 1번 면에 작용하는 게이지 프레셔의 적분만으로 압력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예제로 예제들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픽스드 컨트롤 볼륨, 고정되어 있는 컨트롤 볼륨을 생각을 하는데 유니폼 인넷 ρ1, A1, V1이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m 들어오는 놈의 m.는 ρ1, V1, A1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나가는 유동은 m. out은 ρ2,
V2, A2로 주어지겠죠. 그죠? 그 이때 이 컨트롤 볼륨의 넷 폴스 총 합 힘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관을 이렇게 두고 1번으로 유동이 들어오고 2번으로 이렇게 유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관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그냥 허공상에 뒀다라고 치면 얘는 힘을 받아가지고 어느 위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상상이 되죠? 그죠?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건 긴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 긴 수도관에 물을 빠른 속도로 둘둘 만 다음에, 그죠? 동그랗게 막 만 다음에 빠른 속도로 물을 쫙 뿜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관이 그냥 가만히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막 다 풀려버리게 될 겁니다. 그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생긴 거죠. 그죠? 오늘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 질량 보조는 성립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로 F는 MA가 성립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F는 MA라고 이제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DT분의 DMV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무엇보다 이 문제는 스트림 튜브, 유동 튜브입니다. 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튜브의 시작되는 곳과 나가는 곳을 기준으로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튜브 내에서 어떤 압력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압력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1, P2 모두 둘 다 대기압과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압력이 지금 다 똑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도 합은 압력이 하는 힘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제일 먼저 질량 보존이 성립하니까 m.in하고 m.out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모멘텀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이 식을 풀어 써보면 식을 그냥 바로 써봐도 되겠죠. 그죠?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속도 벡터 dm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속도 벡터 dm 다트 우리가 식을 이렇게 나누어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in steady flow라고 했으니까 시간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속도가 컨트롤 서피스 각각의 면에 대해서 속도가 지금 상수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으니까 적분형 말고 그저 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나가는 곳은 속도 벡터의 방향하고 노멀 벡터의 방향이 같을 거니까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나가는 곳에서 m 닷트 지금 이 적분을 지금 풀어 써보는 것입니다. m 닷트 out 곱하기 속도 벡터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그죠? 곱하기 v 벡터가 될 테고 요건 나가는 곳이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왜냐면 면의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니까 그죠? 그럼 이건 m 닷트 in v1 벡터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량 보존 관계식에서 m.out하고 m.in은 이렇게 같으니까 이놈은 결과적으로 이 관 내에 질량 유량은 그냥 m.일 겁니다. 이고 v2 벡터 마이너스 v1 벡터가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합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식 그 자체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속도 벡터가 V2는 이제 X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고 V1은
이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V1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죠? V2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V2 벡터에서 V1 벡터를 뺀 게 힘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합 벡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컨트롤 볼륨에 이런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 물체는 더 이상 스테디하지 않고, 그죠? 스스로 가속도가 생겨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으로 저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가하고 있어야 결국엔 이 물체가 이 스트림 튜브가 스테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얼만큼의 힘이 작용해야 되는지. 자, 같은 문제인데 이제 어떤 이런 베인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베인 이런 장치를 베인이라고 부릅니다. 픽스드 베인이 있는데 turns a water jet 여기에서 수도 워터로 물기둥을 뿜어줬습니다. 지금 중력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놈이 나가는 곳에 면적이 A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velocity magnitude는 without changing its velocity magnitude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벡터의 방향만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유동은 현재 스테디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PA로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압력이 상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압력 힘을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베인의 프릭션은 무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래 식을 써보면 자, 시그마 F는 힘에 대해서 바디 포스, 그래비티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힘 중에서 프레셔로 인한 힘, 압력 힘과 프릭션으로 인한 힘, 이게 쉬어 포스죠. 그죠? 프릭션으로 인한 힘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력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0이고, 그죠? 또 압력은 모든 곳에서 똑같으니까 결국 시그마 F 프레셔라는 놈은 이 압력을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 압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놈인데 이게 상수니까, 그죠? 이놈도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놈도 0이고 마찰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이와 같이 점선으로 이렇게 잡았다. 즉 그래서 왜 점선으로 잡냐면 워터젯이 들어오는 면에 유동 방향 속도가 수직하고 나가는 면, 이번 면에도 유동 방향이 수직하도록 컨트롤 볼륨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 베인의 일부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단면에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얘가 베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지금 잡았고 결국 이놈은 자, 또 스테디하다고 했으니까 시간항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오직 남는 놈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속도 벡터 dm 다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질량의 유출입이 있는 곳 1번 면과 2번 면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결과적으로 보면 m 다트 2번 v2 벡터 마이너스 m 다트 1번 v1 벡터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유동의 젯이 일로 같은 속도로 들어와서 같은 속도로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부 이 튜브 내에 m 다트는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2번 면하고 그죠? 1번 면의 m 다트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 워터제니까 물의 밀도, 그 다음에 속도가 V로 크기가 주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면적이 A로 주어져 있으니까 rho V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m 닷트 v2 벡터 마이너스 v1 벡터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놈이 스테디이기 때문에 즉 요 밑에 이 베인을 지지하고 있는 뭔가가 힘을 F로 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얘가 스테디한 상태가 유지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 힘이 없다면 얘는 이 베인은 힘을 받아가지고 X축 방향으로 쭉 밀려나게 되겠죠. 그죠? 물대포 같은 거 맞아볼 일이 없었고 그죠?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받으면 내가 큰 힘을 받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벡터 형태로 표현해 보면 자 먼저 2번 지점에 속도 벡터라는 것은 요 각도가 세타만큼 기울어져서 나가는 놈입니다. 이게 2번 지점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m.v일 거고 또 1번 지점에 작용하는 힘은 m.v가 이만큼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합벡터는 이놈의 마이너스 1번에 작용하는 힘의 마이너스 벡터니까 그죠? 이 둘을 합친 합벡터는 이런 방향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의 이루는 각도를 X축과 이루는 각도를 F라고 두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he component, 즉 applied vane force, 즉 베인 밑에서 이 막대에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의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해봐라. 뭐 이 벡터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뭐 요건 그 다음부터는 일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fx는 이와 같이 계산됩니다. 그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fy라는 것은 m.v 이때 v는 스칼라 크기를 나타내겠죠. 그죠? m.v의 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fx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길이 그죠? m.v가 요거의 길이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m.v의 코사인 세타 요만큼의 길이를 빼준 양이 이쪽 방향의 힘이 될 텐니다. 근데 그 방향은 거꾸로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관계식은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m.v라는 놈은 m.가 rho va이고 v가 곱해졌으니까 rho av 스퀘어 같이 되고 그 힘의 총 합력의 크기라는 것은 뭐 삼각형 정의에 따라서 그죠? 요걸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이게 풀어 쓰면 되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제곱 풀어 써보면 쓰고 식을 정리해보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식은 2m.v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P라는 이 각도라는 것은 180도에서 이 사이에 각도를 뺀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90도 더하기 2분의 세타와 같이 식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힘이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이루는 각도가 P고 그죠? 이 유동이 기울어진 각도가 세타입니다. 자, 세타가 0도다. 한번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타가 0도라는 것은 여기서 V의 크기로 유동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유동이 똑같은 크기로 나갑니다. 근데 각도가 0이라는 것은 그냥 쭉 직선 운동으로 쭉 한다는 것이죠. 즉 유입되는 모멘텀과 유출되는 모멘텀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용하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갈 뿐인 거죠. 근데 이 각도가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죠?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90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인이 이와 같이 90도로 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V가 들어와 가지고 유동이 V로 빠져나갔다. 여기를 타고. 그러면 내가 줘야 되는 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그놈은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각도가 45도 즉 쉽게 말해서 V자관의 한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쪽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와 똑같죠. 그죠? 결과적으로 내가 얘의 움직임을 만들지 않으려면 45도 각도로 저 모멘텀의 변화량만큼 힘을 가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저 각도의 관계, 즉 유동의 모멘텀이 바뀐다. 이건 크기뿐만 아니고 방향도 개입이 돼 있죠. 속도가 벡터니까, 그죠? 그럼 그 벡터의 방향이 바뀐 만큼 어떤 힘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 힘이 만들어지면 결국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실제적인 상황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스테디 상태로 멈춰져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어떤 힘이 작용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힘을 이 물체에 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즉, 또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힘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유체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X 방향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타를 이루고 나갑니다. 그럼 이 유체는 이 물체를 X 방향으로 운동하도록 물체를 만들었겠죠. 힘을 가해줬겠죠. 반면에 이 물체는 유체에 이 F 방향으로 힘을 가해줬기 때문에 유체에 이런 각도의 변화가 발생한 거죠. 그죠? 작용 반작용 관계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식을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뭐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 이런 기호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워터젯 속도 VJ, 이 J가 뭔지 이건 뭐 지금 별 의미가 없는 놈입니다. jet이라고 해서 VJ라고 써놓은 거죠. 그죠? IJK 할 때 J가 아니고 jet이라고 해서 그냥 J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워터젯이 VJ의 속도를 가지고 임핑징 충돌합니다. 노멀 수직하게 뭐에 플랫 플레이트. 자, 요 밑에 그림 A와 같은 놈이죠. 어떤 차에 이런 판이 수직하게 붙어 있는 플랫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에 jet이 가서 부딪힙니다. 그냥 물을 쫙 쐈다 생각하면 이 jet은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죠? 처음에 멈춰 있다고 하면 물을 쫙 쏘면 이놈의 힘이 작용해 가지고 그죠? 그 힘이 이 물체의 운동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가속도가 얼마냐? 지금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물체가 어느 순간 하나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결국에 VC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 상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순간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결국 그 힘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The force required to keep the plate moving at constant velocity. 일정한 속도로 얘가 움직이는, 즉 얘가 처음에 멈춰서 VC가 될 때까지 쭉 가속을 해왔을 텐데
그 가속을 해온 과정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딱 VC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물체가 균형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순간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얘가 단 한 순간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겠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왜냐면 힘이 계속 가해질 거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순간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밀도가 1000. 그냥 물의 밀도는 그냥 다 똑같을 거니까 밀도로라고 그냥 더 보겠습니다. 밀도는 로입니다. 물의 밀도는. 그리고 제스의 면적은 3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냥 면적 A라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A가 3제곱센티미터인 거죠. 그리고 VZ, VC 둘 다 20, 15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때는 저 숫자를 바로 생각하지 말고 기호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잭과 플레이트의 웨이트는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스테디 플로라고 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스테디가 아닌 거죠. 그냥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젯이 스플릿 나누어져서 똑같은 양만큼 위쪽과 아래쪽으로 흘러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3차원적인 문제죠. 저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보면 모든 방향으로 유체가 흘러나가겠죠. 근데 그냥 2차원적으로 위아래로만 반반씩 나눠져 흐른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한다면 실제로 위아래로 반반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좀 더 많은 양이 빠져나가겠죠. 이제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질량이 보존된다. 매스 컨저베이션 그리고 모멘텀의 보존 관계가 성립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볼륨을 X축 방향으로 유동이 들어오니까 입구 쪽은 이렇게 X축의 수직한 방향. 그리고 또 이 플레이트에 어떤 힘을 우리가 작용하는 힘이 작용한다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이렇게 잡게 되면 요걸 컨트롤 볼륨으로 우리가 잡아서 생각을 한다면 이 옆에 그림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저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볼륨을 통해서 유동이 들어오는 곳은 1번 면이 될 테고, 그죠? 여기를 J면이라고 뒀네요. 여기서는 J면이고. 그리고 얘는 위아래로 반반씩, 그죠? 하프젯이라고 했고, 그때 위아래로 빠져나가는데, 그때 A1 면적은 2분의 1 AZ. 즉, 입구로 들어오는 요 유동의 면적에 비해서 반반씩 빠져나가는 면적은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반씩 면이, 즉 두께가 처음에 두께가 3으로 들어왔다면 위아래로 1.5, 1.5씩 면적 기준으로 지금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컨트롤 볼륨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곳 스테디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들어오는 곳의 질량유량과 나가는 곳의 질량유량이 같다라고 쓸 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들어오는 곳의 질량유량은 얼마입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식이죠. 자, m닷 총 m닷는 결국 우리가 어떤 면이 있을 때 로 v, 근데 이 v라는 놈이 상대 속도죠. 그죠? 노멀 벡터 dA. 만약에 면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유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똑같다고 하면 이 면을 통과하는 유체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자, 제시 10m/s로 막 다가오는데, 그죠? 내가 거기 서가지고 그 앞에서 10m/s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젯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라는 것은 jet의 속도에서 이 카의 속도를 뺀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놈을 보면 jet의 밀도, jet의 면적, 그리고 상대 속도 Vj-VC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곳은 1번면과 2번면으로 나갑니다. 질량 유량만 생각을 하니까 나가는 것은 ρ1 A1 V1, ρ2 A2 V2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jet의 밀도랑 뭐 나가는 곳의 밀도랑 다 똑같을 거고 incompressible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 보면 A1과 A2는 반반, 제 면적의 절반만큼이 유동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똑같은 값들을 여기에 다 대입해보면 밀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고 면적은 반반씩 주어지게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 V1 더하기 V2는 2 Vj-VC라고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위아래로 나가는 속도도 똑같을 거죠. 그래서 V1과 V2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여기 이와 같이 V1과 V2는 jet과 즉 상대 속도, 들어오는 상대 속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똑같고 결과적으로 면적이 줄었으니까 질량 유량도 반반씩 나눠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속도의 크기를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속도의 크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VZ과 VC가 각각 20과 1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번면과 2번면을 통해 빠져나가는 유동의 속도는 결과적으로 5m/s로 나가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우리는 질량 보존 관계식만 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이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지금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체가 이 플레이트에 어떤 힘을 가해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힘을 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속도가 지금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요만큼 잘라낸 요 단면에 차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이놈은 스테디니까. 자, 이 컨트롤 볼륨에 총 작용하는 힘은 X방향 힘만 생각하면 되겠죠. Y방향으로 지금 대칭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힘은 결과적으로 Rx에 해당되겠죠. 즉 X방향 힘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이놈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듯이 시그마 fx라는 놈은 나가는 곳에 m 닷트, 그죠? m 닷트 v 나가는 곳, 그죠? 빼기 m 닷트 v 들어오는 곳,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벡터로 표현했으니까 x가 아니고 f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 식을 이제 각 방향 성분으로 표현하면, 자, v 벡터, 자,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에 v 벡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그마 f 벡터는 자, 나가는 곳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m 닷트는 m 닷트 1번에서 v 벡터는 v 1번의 벡터 더하기 m 2번 v 2번 벡터 빼기, 그죠? jet의 질량 유량, 앞에서 계산을 했죠, 그죠? jet의 질량 유량 곱하기 vj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m1 닷트가 있고 v1 벡터는 또 u1 v1이 될 테고, 그죠? m2 닷트 u2
V2 이렇게 될 테고 마이너스 MZ UZ 마이너스 UZ 콤마 V Y 방향 속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미 Y 방향의 힘은 똑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써보면 시그마 F 벡터라는 것은 M1 다트가 되고 근데 자 V1 벡터는 요 1번 면 그죠? 1번 면의 속도 벡터에는 X 방향 속도 성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0, V 방향 속도는 얼마입니까? V1이 되겠죠. 그죠? 이 될 테고 M 2번 다트는 X 방향 속도 없죠. 2번 면에서 0, V2의 크기를 가질 텐데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죠? 이놈이 있고 그 다음에 MZ가 오고 그럼 Z의 속도 성분은 X 방향 속도 성분만 있죠. VC, Y 방향은 없습니다. 0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다 풀어서 X 성분, Y 성분대로 식을 써보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을 얻을 수 있고 Y 방향 힘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 방향 힘은 결과적으로 MZ 그죠? MZ 곱하기 VJ-VC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종 관계식은 MZ 곱하기 UJ와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이고, 그죠? 그 크기는 그 각각을 계산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벡터로 생각을 하면 식을 좀 더 깔끔하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굳이 처음부터 X 방향, Y 방향으로 나누어 쓰기보다는 이렇게 최종 식을 구한 다음에 각각 대입해 보면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만 놓고 보면 RX라는 놈은 마이너스 로 J, AJ 요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요 VJ 마이너스 VC의 제곱이 있죠. 그죠? 자, 이건 상대 속도입니다. 그죠? 처음에 차가 느릴 때 그죠? 여기에 달려있는 이 수차가 느릴 때 VJ는 워터 jet의 속도는 일정할 겁니다. 근데 차가 처음엔 속도가 0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힘이 즉 jet이 이 차에 가하는 힘은 RX랑 똑같을 거니까 힘이 훨씬 클 겁니다. 가속도도 크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가속이 돼가지고 속도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VJ-VC의 차이 값의 크기가 줄어들죠. VC가 커지니까. 그죠? 그러면 작용하는 힘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VC하고 충분히 이게 가속이 돼가지고 그죠? 가속이 돼가지고 VJ와 VC가 똑같은 속도까지 가속이 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이 컨트롤 서피스로 유입되는 질량 유량이 없는 거죠. 유입되는 질량 유량이 없으니까 결국 힘도 0이 될 됩니다. 그죠? 그럼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VZ 속도만큼 결과적으로 이게 가속이 돼가지고 쭉 흐름이 이래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그 한 순간만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에 불과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리니어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이거 찾아낼 때 모든 문제에서 질량 보존 관계식을 항상 보조적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만약에 이런 운동에서 뭐 온도의 변화를 구해봐라 이러면 나중에 배우는 에너지 이퀘이션까지 같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식에서부터 이런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제 몇몇
이 모멘텀 이퀘이션 관련된 몇몇 스페셜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 한 거와 같습니다. 스테디 플로우면 결국 타임항이 없으니까 그죠? 시그마 F는 컨트롤 볼륨에 대한 운동량 변화량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한 운동량 변화량이 될 텐데 스테디 항이니까 요 놈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속도 벡터 dm 다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유용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에버리지 평균 속도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냥 이 적분하고 똑같도록 로우 v 에버리지 h m 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이 평균 속도는 m 다트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 속도 벡터 dm 다트에 관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죠? 직접 적분을 해보면 이 에버리지 속도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이 적분과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틀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적분이 다른 그죠? V 에버리지는 결과적으로 속도 벡터를 그죠? 로 DA로 다 적분한 놈과 같습니다. 속도의 크기를 그죠? 그러면 V 제곱 에버리지 결국 요 식이 보면 V 제곱 에버리지가 되는데 V 제곱 에버리지는 자, 이 식을 다시 써보면 V 제곱 로 DA 적분이죠. 이 적분의 평균값이 여기에 쓴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적분하면 3분의 1 V3승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할 거니까 V제곱을 위에서 구한 값을 넣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분형으로 평균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 훨씬 용이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만큼을 어떤 코렉션 팩터 교정하는 계수 어떤 제타라는 팩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다른 것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모멘텀 유속 보정 계수 코렉션 팩터를 곱해 가지고 실제로 그냥 평균값 즉 위에서 구한 에버리지 속도를 V 에버리지를 그냥 바로 갖다 쓰게 됩니다. 실용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물리적이거나 수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제타 값을 뭐 어떤 책에서는 이걸 베타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호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적분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요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으로는 갖다 씁니다. 근데 다행히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코렉션 팩터 제타는 모멘텀 플럭스에서 그죠? 이게 모멘텀 플럭스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 V, V 노멀 DAC 이 식을 적분한 총 적분한 양을 m.v 그러니까 이때 v는 평균 속도의 값이 되는 거죠. 그죠? 평균 값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분한 총량을 결과적으로 크시 제타 곱하기 m.v average 하고 여기서 v 곱하기 dm. 적분한 양이 똑같도록 하는 어떤 계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직접 평행한 양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v 나누기 v 에버리지의 스퀘어를 적분한 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측류 유동 자, 관 유동에서 측류 유동은 이와 같이 2차 함수 모양과 비슷한데 난류 유동은 이렇게 앞이 납작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포가 다르죠. 그래서 이 속도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제타를 구해봤더니 레미나 플로 같은 경우 이게 3분의 4 정도 거의 실제로 30% 정도 다른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적분을 실제 수행한 거랑
우리가 평균값을 이용한 거랑 한 30%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값을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평균값을 쓴다고 하면. 근데 난류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그냥 1.01에서 1.04, 거의 최대 한 4% 정도밖에 안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값을 이제 난류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경우에는 저 제타 값을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대부분의 실용적인 문제들은 난류유동이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저 제타 값을 사용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동이 측류 유동이다. 그러면 저 적분하고 평균값을 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한 거랑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제타 코렉션 팩터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저게 측류 유동인지 난류 유동인지 또는 뭐 꼭 관 문제가 아니고 각 실제 공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 코렉션 팩터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 값을 가져다가 보통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런 뭐 걱정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요소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스페셜한 케이스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지금 그 우주 발사체 스페이스 셔틀을 달고 그죠? 로켓 부스터가 지금 지표면에서부터 젯을 쏴가지고 이놈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중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로켓에 여기서부터 젯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죠? 젯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로켓을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표면이 젯이 나오는 요 면이 결과적으로 컨트롤 서피스가 되겠죠. 자, 내부의 어떤 질량이 결국에는 젯의 형태로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연료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통이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소를 일으켜가지고 젯을 뽑아내고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얘가 어떤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V0가 2000m/s다 라고 했을 때는 평균 속도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평균 속도니까 결과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젯의 총 질량 유량은 저 젯의 밀도 곱하기 평균 속도 그리고 나오는 저 젯의 노즐, 저걸 노즐이라고 부르는데 노즐의 단면적 길이가 2m입니다. 그러니까 2m니까 굉장히 큰 저 원 구멍 하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초당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어떤 물질이 빠져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이 물체는 어떤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탱크 내에 어떤 질량이 있을 때 질량 곱하기 이너샤, 즉 물체 자체의 어떤 실제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놈은 질량 곱하기 dt분의 dv에다가 상대 가속도. 자, 지금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생각을 할 때 어떤 힘이 있는데 이 힘의 가속도는 유체 입장에서의 가속도랑 이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속도 그 둘의 차이만큼 뺀 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컨트롤 볼륨의 가속도를 빼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가속도 없이 그냥 멈춰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너샤, 즉 절대적인 가속도는 유체의 분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힘 요소랑 모멘텀의 변화량, 그 다음에 컨트롤 볼륨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가속도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힘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체에 해당되는 놈은 요 놈이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서 이 힘은 뭐 이제 중력을 고려한다면 중력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되겠죠. 외부에서의 힘에서 로켓의 상대 가속도를, 그리고 요 놈은 이제 질량이 되겠죠. 컨트롤 볼륨에, 그죠? 이 두 개를 뺀 만큼 이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 모멘텀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그걸 컨트롤 볼륨에 대한 거 그리고 서피스에 대한 거 두 개로 우리가 등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VR이라는 것도 이 상대 속도가 있겠죠. 그죠? 자, 로켓이 어떤 속도로 V 로켓이 있고, 그죠? 로켓이 있고, 여기서 VJet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 면이 실제 움직이는 속도는 jet의 저 유체가 나가는 속도는 jet의 속도에서 로켓 속도를 뺀 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써보면 얘가 이제 가속도, 이 로켓의 가속도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 물체의 가속도는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우리가 0이라고 간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에 작용하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만 있다고 치면 실제로는 압력도 있고 압력 힘도 있고 마찰 힘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속이기 때문에 압력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항력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어떤 항력이 또 작용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뭐 실제 생각하면 되겠죠. 생각하면 뭐 어떻게 뭐 누가 구해준다고 하면, 그죠? 압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g 바디의 ma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유량의 총합과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 순서가 또 바뀌었네. 여기 아웃이고 이놈이 2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지금 바디의 가속도 방향을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죠? 이제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테고, 그런 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기준으로 잡은 축에 대해서 벡터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jet이 이 속도 벡터, jet이 나가는 지점의 속도 벡터 또한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jet 자체가 터뷸런트이기 때문에 요 제타 값은 대략 뭐 1.0으로 우리가 근사해서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닷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스페이스 셔틀에 저 부스터를 달아 가지고 발사를 해서 시간에 따라서 얘의 속도가 어떻게 되고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이걸 쭉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질량이 계속 빠져나가야 되니까 질량도 계속 바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알면 또 속도를 알 수 있고, 그죠? 또 속도를 알면 얘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 그 시뮬레이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켓공학이나 뭐 추진공학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이상으로 리니어 모멘텀 이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그 관계식을 힘과 작용하는 힘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힘이 주어지면 또 어떤 속도 벡터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그런 관계를 찾는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앵귤러 모멘텀 이퀘이션 이런 것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